좀 길쭉길쭉하게 채를 쓰시면 좋아요. 같이 볶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시마 물을 넣어주시면 맛있게. 다른 설탕 들어가지 않고. 안녕하십니까. 원주성 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죽순을 채취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죽순을 다듬는 방법과 죽순을 가지고 볶음나물을 하는 방법, 초에 무침하는 방법, 그리고 조림하는 방법도 영상에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죽순 가지고 잡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잡채라는 건 여러 가지 나물을 섞어서 만든 음식이란 뜻이거든요. 오늘은 주재료인 죽순을 가지고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죽순은 이 뿌리 쪽이 조금 아삭아삭한 면이 있습니다. 위에 쪽은 나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밑에 쪽은 회무침이나 조림이나 잡채를 해도 좋습니다. 다듬어 보겠습니다. 아래쪽을 조금 길게 썰으셔야 돼요. 위에 쪽은 나물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금 길쭉길쭉하게 썰겠습니다. 너무 도톰하게 썰으시면 잡채를 해서 드시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볶을 때 너무 얇아서 실처럼 되지 않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순을 다듬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를 모두 썰었습니다. 채 썰었는 죽순 500g입니다. 잡채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쭉길쭉하게 채를 쓰시면 좋아요. 깨끗하게 씻어서 조리에 건져 두겠습니다. 죽순 잡채에 들어가는 부재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붉은색 파프리카 하나, 노란색 파프리카 하나, 피망 2개, 일반 풋고추입니다. 한 3개 정도 준비했고요. 당근 중짜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콩단백입니다. 지난번 잡채할 때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도 단백질 성분을 좀 보충해야 해서 콩단백을 동량의 물로 잘박잘박하게 재워서 불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섯을 넣을 건데요. 잡채에 들어가는 버섯을 이렇게 느타리 버섯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길쭉길쭉한 버섯이 저는 사용해 보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느타리 버섯 사용할 겁니다. 지난번에 느타리 버섯 손질하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씻지 않고 조금만 손질을 했습니다. 물 1컵의 물량을 살짝 둘리겠습니다. 천일염 살살 뿌려주세요. 약불에 넣으시고 뚜껑을 덮어서 자체적으로 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경과했는데요. 이렇게 끓어 넘치려고 할 정도로 수분이 나옵니다. 불을 끄고 바로 망에 걸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씻지 마시고 바로 걸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걸르시면 됩니다. 느타리가 다 식으면 이것을 손질하시면 됩니다. 죽순 길이만큼으로 두께로 찢어서 하시면 됩니다. 200g만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200g 손질해서 준비했습니다. 야채 손질하겠습니다.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손질하시는 분마다 다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에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땁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지지 않아서 깔끔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각자의 방법으로 손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썰어서 죽순 크기로 잘게 자르겠습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주세요. 풋고추도 길쭉하게 손질하겠습니다. 녹색 피망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풋고추 넣어야 됩니까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죽순이 많이 찬 성질의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풋고추를 좀 넣으시면 좋아요.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1개 정도 넣으시면 좋습니다. 풋고추도 길쭉길쭉하게 어서 썰어서 준비할게요. 씨가 들어가면 지저분하니까 씨는 이렇게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당근은 조금 납작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썰어주세요. 납작납작하게 썰으시면 드시기도 좋고 모양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납작납작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식재료가 모두 다 준비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불린 콩단백은 물기를 빼고 꼭 짜두었습니다. 이 모든 식재료 팬에 넣고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먼저 맑은 것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죽순은 먼저 볶아서 내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죽순과 콩단백 이런 맑은 색깔을 먼저 같이 하고요. 파프리카 같은 야채류를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따로따로 다 해서 볶아야 되는데 조금 편리하게 해보겠습니다. 식용유 큰술 1술 넣습니다. 참기름 1큰술 넣겠습니다. 참기름하고 들기름은 식용유와 같이 넣으셔야 산화가 안됩니다. 자, 죽순 먼저 볶아 보겠습니다. 죽순 500g입니다. 근데 죽순하고 연근은 정말로 맛이 간이 배어들지가 않는 식재료예요. 그래서 죽순을 볶으실 때는 먼저 소금 간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소금 1큰술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먼저 달달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볶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마 물 1큰술 넣겠습니다. 다시마 물을 넣으시면 식재료의 감칠맛이 올라갑니다. 충분히 지금 죽순을 볶아주셔야 합니다. 연근하고 죽순이 밑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연근을 삶을 때 소금을 넣거든요. 그런데 죽순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볶으실 때 충분히 소금 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충분히 볶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콩단백을 넣어서 같이 볶겠습니다. 따로 볶으셔도 됩니다. 콩단백을 넣으면 단백질이 이제 보충이 되는 거예요. 죽순 자체는 되게 귀한 자체예요. 그렇죠. 왜 죽순이 이제 잘 드시는 식재료는 아니죠. 많이 나는 곳에는 좀 많이 나는데 귀한 식재료긴 하죠. 자, 여기서 밑간 후추 조금 넣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각자의 식성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강가루 조금 넣을게요. 한 꼬집 정도 넣으시면 되는데 죽순이 굉장히 찬 음식이에요. 그래서 생강가루를 밑간으로 좀 넣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강가루와 후추를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면 좋습니다. 느타리버섯 다듬어 놓은 거 같이 넣어서 볶겠습니다. 죽순, 콩단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느타리버섯까지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잡채할 때 간장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간을 하시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밑간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마 물 1큰술 한번 더 넣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시마 물을 넣어주시면 맛있게 돼요. 콩단백 80g, 느타리버섯 200g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볶아줬습니다. 불을 끄고 참기름을 조금 두르겠습니다. 참기름 1큰술 넣어서 간하겠습니다. 원래 죽순이 찬 음식이기 때문에 들기름을 써야 되는데요. 잡채라는 특성상 참기름을 넣고 지금 약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좀 식으라고 덜어내 놓겠습니다. 다시 식용유 1큰술, 참기름 1큰술 넣고 야채를 볶아 보겠습니다. 이 야채를 볶으실 때도 연한색부터 먼저 볶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파프리카 먼저 볶겠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 파프리카 볶으실 때는 불을 조금 낮추십시오. 파프리카에도 약간의 소금 간을 하겠습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야채에도 조금씩 밑간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볶아야 색이 사는데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당근. 물이 많이 배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근 먼저 하겠습니다. 당근은 계속 볶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넣으시면 충분하게 익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식재료에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미나리를 좀 넣을 겁니다. 미나리를 잎을 빼고 줄기만 넣을 거거든요. 삶거나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볶겠습니다.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나리를 좀 넣고 볶아주시면 잡채가 향도 좀 나고 충분히 풍미가 있습니다. 소금 한 꼬집 넣겠습니다. 당면이 들어가지 않는 잡채거든요. 죽순 잡채는. 그래서
간장도 조금만 쓸 거예요. 야채, 식재료 자체에 소금간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망, 풋고추 썰은 거 좀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소금, 피망하고 풋고추 양이 많기 때문에 반 티스푼 넣겠습니다. 지금 먼저 넣은 노란색 파프리카도 맛있게 되고 있고요. 당근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익어집니다. 고추는 색깔이 나는 정도까지만 하고 붉은 파프리카 넣겠습니다. 붉은 파프리카도 많이 익으면 색이 배어 나와서 다른 식재료의 색감과 이런 것을 좀 방해하거든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역시 소금 한 꼬집 넣겠습니다. 불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마 물 한 큰술 넣고 볶아보겠습니다. 불을 확 올려서 다시마 물 넣는 것이 스며들게끔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불 끄고 참기름 한 큰술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홍깨 한 큰술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식히겠습니다. 죽순에 콩단백 넣고 느타리버섯 넣고 볶았습니다. 파프리카를 비롯한 모든 야채를 볶았습니다.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2큰술 넣겠습니다. 다시마 물 1컵입니다. 끓이겠습니다. 많이 싱거우면 소금을 여기다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황물엿을 1큰술 넣겠습니다. 생강가루입니다. 생강가루 한 꼬집 넣고 같이 끓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전에 볶았는 거 다 넣고 음식을 할 겁니다. 먼저 죽순하고 콩단백, 느타리버섯 볶은 겁니다. 다시 양념간이 배이게끔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야채 넣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은 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설탕을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흰 물엿은 넣지 마시고 조청이나 황물엿 이런 걸 넣으시면 좋겠어요. 참기름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참기름 2큰술입니다. 통깨도 역시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통깨 2큰술입니다. 섞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진짜 처음 먹어보는 예, 죽순 자체네요. 죽순 잡채가 진짜 맛있거든요. 잡채 드셔보시면 죽순 나는 처리 기다려 주실 겁니다. 자, 이제 그릇에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죽순 잡채는 귀하니까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건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찰에서 가끔 제가 이렇게 해서 드리고 먹고 했던 건데 제 나름대로 죽순 요리를 한다고 해본 거예요. 근데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거라서. 자, 죽순 잡채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죽순 귀한 식재료입니다. 이 식재료 가지고 이렇게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죽순 잡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